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1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프루지오 40평 5억입니다. 5억. 9평 가격 정도죠. 예.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꾼다. 올해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월배 아이파크 5억. 요거 딱 보니까 바로 냄새가 나죠. 예. 월성 프루지오 40평형이 5억인데 한참 더 외곽에 있는 월배 아이파크. 물론 연식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게 같은 가격이다. 근래 들어서 이게 아이파크 가격이 5억 나올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살아남는 건 아니죠. 수상하다 싶어서 타다 보면 요거 직거래 맞죠?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직거래일 거예요. 수목은 제일풍경채 39평형 4.3억 39% 고점 대비 30 거의 40%죠.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3.6억 마이너스 43%. 야, 이 정도면은 가격 괜찮아 보이는데 요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못 다뤄드렸는데요. 인천 지역이 마이너스 0.79%. 그래서 제가 오늘 부산 부동산 스터디에 인천 관련 영상은 따로 또 한 개 만들어뒀어요. 도대체 얼마나 심한가 싶어서 찾아보면, 야, 기본 40% 하락은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분위기. 이 살벌한 하락이에요. 대구 마이너스 0.4%가 올해 들어서는 아마 이 지표상으로는 가장 크게 하락한 수치일 거예요. 그럼에도 대구의 하락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0.46, 경기도 마이너스 0.59, 세종 마이너스 0.62, 대전 마이너스 0.49, 대구 따위는 이 하락축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세 시장 지금 마이너스 0.53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곳들이 많더라. 대구도 지금 살벌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조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도 물량 어제 목요일 감소, 금요일 감소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야, 그러면 앞으로 물량이 좀 더 감소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 그 가격에는 도저히 못 팔겠다. 이런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공인중개소들이 생각보다 직거래 비율이 많이 높잖아요, 요즘에. 공인중개사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이 직거래 비율마저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 비율마저 높아져 버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생각보다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만 생각을 다 해봅니다. 네, 전세 물량도 오늘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목금 감소하는 것은 제가 지금 1년 1개월째 이 대구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아주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 오늘 감소했습니다. 조금 감소해서 18,000건대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아파트 매매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 정도의 분위기로 좀 바뀌어버렸어요. 거래량 800건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나갈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 지난달에 25건이었는데요. 지금 26건. 하루에 한 건씩 더 많으면 30건이 더 많으면 한 800건대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다. 그 가운데 하락 거래는 여전히 많이 나타나더라. 거의 40% 가까운 하락을 보였던 월성 프루지오 40평형. 1층이니까 1층. 근데 하락 거래가 나타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뭔가요? 저층의 가격이 먼저 크게 하락해서 포문을 열어두면은 나머지 중층, 고층 가격들도 알아서 가격이 낮춰서 계약이 체결되는 현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건 1층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고점 대비 30% 떨어졌는데 이게 직거래더라. 아마 4억 초반에 이런 물건들 거래들도 좀 보셨으니까 느낌은 아마 있을 거예요. 수목원 제일풍경채 39평형 가격 한창 때는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으로 떨어졌다. 거의 40% 가까운 하락인데요. 물론 수목원 제일풍경채도 하락의 포문을 연 것은 저층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중층, 고층들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오늘이 아마 가장 주목해서 보셨던 분들은 진천역 AK 그랑폴리스를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참 때 전세 가격이 5억까지 갔다 그러면 인기 있는 아파트 맞아요. 인기 있는 아파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억 6천. 도대체 언제적 가격인가요? 진짜 한 2016년? 15년? 그때 가격인가요? 거의 제 체감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한창 때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근데 이게 지금 맞아요. 오늘자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한창 때 낮을 때 전세자금 대출금리 2.5% 전후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6.5% 이 전후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이 몇 배다, 2배 벌써 넘어서서 아마 다음 달에 이번에 또 하느니 금리를 또 올리게 되는 상황이면 이거 7% 넘어가는 것은 명확관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배입니다, 3배. 그러면 전세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3달 전에 영상을 찍을 때 전세 가격이
5억까지 갔던 것들도 2억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신축 아파트 전체 가격도 내년에 워낙 입주가 많다 보니까 2억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선례를 인천이 먼저 보여줬어요. 검단 신도시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나요? 그곳의 전세 가격 2억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 봤잖아요. 그 현상을 우리는 나중에 아니 내년에 당장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원 이진 캐스빌 가격 고점 대비 71제곱미터요. 고점 대비 가격 25% 정도 빠진 모습. 청구 전원타운 시지동 뭐 규제지역 해제되니까 별반 달라지는 거 있나요? 별반 달라지는 거 없죠. 똑같습니다. 그동안 하락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다. 대구 노원 한신도요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30% 이상 3억 3천. 이거 3억 분양가 거의 수준이었나요? 2017년 입주했는 아파트면 분양가 저거보다 조금은 그래도 쌌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제일풍경제 센트럴 육아 외곽지역 아마 이번에 규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해제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이런 달성군 지역 요런 지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구형 그린타운 크게 안 올라서 크게 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분명히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24평형 가격 3억 그럼 아까 34평형 가격 5억 이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잖아요. 네. 요 당장 요거 3억인데요. 한창 때 전세 가격 3억 2천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계약해서 아직 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실력 태양가너스 고점 대비 거의 한 40% 떨어져서 3억이 무너져 내렸더라. 3억이 59제곱미터. 대실력이 뭐 이편한 세상인가 아파트 제가 오늘 매물 한 개 올라왔는 거 보니까 야 저게 가격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자, 시내 지역 가격 하락 많이 눈에 띄잖아요. 뭐 청라헬스자이라든지 이런 분양권 가격들이 맥을 못 추는 이런 시장 상황이니까 당연히 구축들의 가격은 동반해서 힘을 못 주는 것이 당연하더라. 분양권 가격이 프리미엄이 빠진다. 그러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빠진다. 청약 경쟁률은 낮아진다. 미분양이 많아진다. 그럼 나중에 할인 분양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서서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할인 분양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 할인 분양 돼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더라도 장기간 공사가 멈춰버리는 그런 사례 과거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건설사가 돈이 없다고 나자빠지는 그런 사례들 좀 있었는데 지금 PF 이거 위기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돈 달라고 난립니다. 생각보다 나라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시장 상황에 맡겨서 무너질 부분은 무너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공사 안 하려고 했던 것들도 공사를 진행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육곡 청아람 리슈빌 4단지 23평형 가격이 3억 5천까지 가던 것이 2억 1천. 야, 조금만 더 떨어지면 거의 반토막 느낌 나지 않나요? 네, 거의 한 40% 가까운 하락 보였습니다. 40%와 50%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 같습니다. 30% 정도 떨어졌을 때는 좀 많이 떨어졌네 이런 느낌인데요. 40% 떨어지면은 와, 좀 매력 있네 이런 느낌인데 50% 정도 하락하는 거래를 여러분 보신다면은 아마 침을 꿀꺽 삼킬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오늘 지금 거래가 26건밖에 안 돼서 바로 가격 하단 부분으로 바로 내버렸습니다. C형은행 가격 거의 2억까지 갔던 것이 1억 3,500으로 30%. 가격 낮은 아파트들도 떨어지더라. 이런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가격이 많이 낮은 아파트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가까워져 버려요. 너무 가까워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 아마 가격 낮은 아파트들 현상 과거에는 이런 아파트들에만 좀 문제가 있었고 뭐 2억 미만의 아파트 3억 미만의 아파트 이런 식의 문제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도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도 당장에 5억 6억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 생깁니다. 이 생돈 이거 나올 때 돈 나올 구석 없습니다. 건당 거래액은 3억 인천은 한 3억 3,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은 800건대에 계속 머무를 갖고 1000건을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3억 미만 비중은 올라간다. 저는 요게 계속 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은근히 3, 4억짜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영 힘을 못 쓰는 모습 5% 정도 비중되고요. 아파트 구군별 거래량 제가 수성구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왜 규제 해제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될까 싶었는데 근데 거래량은 좀 늘어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 드나요? 규제만 해제되면 뭐든지 다 규제 지역만 풀리면 당장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웬걸 서울 경기가 막 두드려 맞으니까 여기도 힘을 못 쓰죠. 그럼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좀 깎아주면은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면 당장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취득세는 당장에 쌓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주택자들은 당장 무슨 문제에 걸리나요? 종부세. 이 정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종부세 문제 다 해결될 것처럼 내일 당장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해결된 게 있나요?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럼 취득세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앞다퉈서 집을 살 것인가?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 취득세보다 훨씬 더 큰 종부세를 떠안아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만 해결되면은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양도세 비과세 해줘야지. 양도세 비과. 이거 지금 남은 카드들 다 쓰고 나면 뭐가 남나요? 이 만약에 경기가 더 침체한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부동산을 띄울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다 풀어줘야 되나요? 정말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부동산으로 꾸준히 소득을 내고 싶고 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이거 풀라고 선동하면 안 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자, 분양권 거래량 6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요. 여기 서대구 KTX 영무에 다음 가격 4억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서대구역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가격이 4억대로 내려오니까 사람들 조금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남산동 지역 보시면 청라헬스자이가 영 힘을 못 쓰는 모양새로 가더라. 이거 뭐 9평도 아니고 이거 뭐 24평형, 23타평형 되는 아파트 가격이 여기 프리미엄이 2억 빠지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평형 막 4억씩 빠지는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괜찮아. 자, 전세 거래량 40건. 놀랄 노자입니다. 40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 거래량이 터져줘도 시원찮을 이 가을 장과 내년 입주장. 이 거래량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구 거래량 보시면 이게 지금 8월달 방송할 때하고 지금 방송할 때하고 거래량이 똑같아요. 8월달 방송할 때 거래량 372건, 지금 372건. 대구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8월달, 하여튼 많이 적다는 부분 계속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높다. 범어 청구할 치 60% 정도. 여기 별표 하나 드리고요. 복현자의 5억 2천까지 갔던 3억. 그래도 약간 비싼 느낌은 있긴 합니다. 60% 그 70% 요런 거래들 지금 들어가시면 시급합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 전세자금 대출금리 6.5%. 은행채 금리하고 연동되는 게 주로 많은 것 같은데, 은행채 금리 채권 지금 막 치솟잖아요. 은행에서 돈 많이 구해놔야 됩니다. 왜? 전세 건당 1억씩 막 터져나가요. 전세자금 반환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럼 전세자금 받아서 왜 자기 돈처럼 해서 다 써버렸느냐. 그거 가지고 있다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써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왜? 그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떨어질 때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했으니까. 날씨가 맑은 날, 궂은 날을 대비하고, 궂은 날, 이제 맑은 날을 또 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맑은 날 계속 맑을 것이라는 그런 좀 착각 속에 오랜 시간 지내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해이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별표 드릴 만한 거, 조금밖에 안 보여요. 지금 2.5%의 금리가 지금 7.5%로 정말 가는 것이, 이게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은행에서 2억 빌렸다고 해볼까요? 2억 빌렸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한 달에 얼마 갚습니까? 1년 동안 500만원. 500만원만 갚으면 되네요. 500만원 갚으면 됩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7.5% 상황이면 얼마인가요?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야, 집값 한창 올라갈 때 은행 이자 올라봐야 에이, 외식 한번 줄이면 되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옷 한 벌 줄이면 되지,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애들 학원을 끊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 소비 지출의 감소의 끝판왕이 그거잖아요. 애들 학원을 줄인다 그러면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학원을 줄인다는 이야기도 지금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비할 여건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럼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어딘가 약한 고리가 하나 터질 수밖에 없다. 터지지 않고 어떤 위기든지 이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항상 이렇게 큰 피해를 겪는 계층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월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건당 거래대금 11월달 지금 현재 살짝은 올라왔지만 이것은 정말 더 내려가는 흐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모습이죠. 네, 3억 미만 비중 75%까지 올라와 있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10% 정도 수준. 월세 거래량 22건. 전세 월세 거래가 다 줄었죠. 오늘 전세 거래량 40건. 임대 시장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매매 시장이 얼어붙는 것보다 이 시장이 얼어붙는 게 전 더 무섭게 느껴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정말 내년 되면은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대 거래량 10월, 11월 현재 거래량 많지 않다. 여기 당장 초록색 덩어리를 보시면 아까 8월달과 제가 비교했었는데요. 8월달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같다 치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적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년의 흐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3년의 흐름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5년, 6년의 흐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거래량은 정말 예년에 뭐 비해서 2배 이상, 2배, 2.5배 막 이 정도 수준인 걸 감안해 보면 네,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